세상 모든 취업 이야기 비밀노트 톡톡. 오늘은 더빅스쿨의 이건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쌤 정말 찐 7월이고 어젠 또 중복이었어요. 맞아요. 보양식 드셨나요? 삼계탕. 무조건 삼계탕. 필수죠, 필수. 네, 필수니까. 초복도 챙겨 드셨잖아요. 네, 맞아요. 네. 드셨어요? 저는 이제 치맥을 했습니다. 건강해지는 거 맞죠? 네. 이렇게 시원한 맥주도 생각나고 네, 시원한 맞아요. 물도 생각나잖아요. 원래 물놀이 하셨어요? 아니요, 못했어요. 사실 뭐 바쁘기도 하고 그래요? 네. 또 코로나 걱정도 사실 또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밖에를 시원하게 못하니까 네. 안에라도 시원하게 하자 해서 네. 저도 치맥 자주 하고 있어요. 네, 다음에 함께 하시죠. 네, 이 건쌤과 함께하는 오늘 비밀톡톡, 비밀노트 톡톡. 오늘 어떤 주제인가요? 저는 오늘 똑같이 이번에도 계속 제가 대면 면접이 온다 네. 시리즈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그 면접 시리즈 중에 하나를 갖고 왔는데요. 네. 인성 면접을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경험형 면접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진짜 파도 계속 나오는 이 양파 같은 면접의 세계예요. 전 처음 들어보거든요. 이 경험 면접은 또 뭔가요? 지난번에 그 롤플레잉 면접이랑 비슷한 건가요? 그러니까 롤플레이 면접은 사실은 이제 주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네. 뭐 대표적인 예시를 하나를 들려면 화장실에 갔는데 네. 밖에서 직원들이 내 뒷담화를 하는 걸 들었어요. 어떻게 나가실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좀 못 들은 척 할 것 같아요. 못 들은 척 네. 하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보편적인 상황에 대해서 네. 경험이 있든 없든 간에 대답할 수 있는 게 사실 롤플레잉 면접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고 이 경험의 면접은 네. 직관적으로 본인한테 그 경험이 있는지를 질문하는 면접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들 이제 NCS형 자소서, NCS형 면접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도 NCS형 면접에 가까운 질문들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감이 이렇게 바로 오진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질문이 어떤 유형인가요? 혹시 누군가와의 갈등 상황을 해결해 본 경험 있으신가요? 혹은 네. 위기가 있었지만 끝까지 내가 규정과 규범을 지켜서 끝까지 해낸 사례를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혹은 뭐 최근 3년 안에 가장 도전적으로 임해왔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와 같이 그러니까 본인에게 그 경험이 있는지를 질문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결국에는 경험 중심으로 이 질문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상황 질문과 여기서 차이점이 벌어지는데 상황 질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행동하겠느냐라는 질문이라면은 넌 혹시 이런 경험이 있니? 그 경험 안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임했니? 라고 하면서 나를 향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사실 그 이력서에 이 자격증은 왜 취득했는지, 뭐 이 인턴은 왜 했나, 뭐 이런 질문이랑 좀 비슷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력서에 이 자격증 왜 취득했냐, 이 경험 왜 했냐라는 질문은 그 경험과 그 자격증을 갖고 있는 친구들한테만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면접관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부류로 나뉘는데 하나는 이제 인성 면접해서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 써 있는 얘기들을 기반으로 질문해주는 그런 면접관이 있는가 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공통 질문이라는 거를 면접관들이 제공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공통 질문이라는 거는 어느 누구에게도 질문해도 괜찮은 질문이겠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상황 면접인 거고 다른 하나의 질문이 이런 경험형 질문, 즉 NCS형 질문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화보다는 집단 질문을 위해서 존재한다, 공통 질문을 위해서 존재한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 집단 질문이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의 배경을 몰랐을 때 질문을 하는 게 가장 베스트하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공기업들이 특히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공기업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블라인드죠.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로 질문을 해야 되는 그런 면접에서 주로 빈번하게 출제가 되고 있고요. 이 질문의 의도도 다르다라는 것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실 이게 공통 질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질문 그 자체에는 사실은 많은 의도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나서 추가적인 질문들을 하고 있다. 추가적인 질문과 답변이 오갈 때 그때 어느 정도의 그 지원자에 대한 판단 기준이 세워지기 시작하죠. 그럼 사실 이런 경험 질문을 통해서 그 지원자의 어떤 면모를 보고 싶어 하는 걸까요? 사실은 이게 그 경험의 유무 자체는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 대답을 하면서 이 경험을 그대로 얘기하는 게 대단한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한가라고 사실은 대부분의 이제 지원자들은 그쪽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엄밀히 따지자면 경험에 대단하고 뭐 잘나고 엄청 뛰어난 경험이고 하는 것들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요, 이 경험 안에서의 보편적인 생각이나 행동 기준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경험의 유무보다는 대답을 어떻게 하냐가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떤 방식으로 대답해야 조금 좋은 건가요?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최근에 가장 열정적으로 임해봤던 사례 있으신가요? 그렇게 근데 그렇게 근데 갑자기 네, 저한테 뭐죠? 질문하신다. 네. 네. 가장 열정적으로 임해봤던 사례 혹시 있으신가요? 지금 열정적으로 이 비밀 노트 톡톡을 열정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근데 그 대답을 통해 가지고 네. 우리가 알 수 있는 바가 있을까요? 면접관 입장에서. 지금 열심히 비밀 노트 톡톡을 임하고 있구나. 그렇죠. 팩트만 알 수 있지 그쵸?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알 수 없죠.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자기소개라는 거 그리고 네. 면접이라는 것 자체는 네. 기본적으로 이 사람을 알고 싶은 거지 그 사람의 경험을 알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아. 수학을 잘한다, 과학을 잘한다. 네. 그거는 사실 이력서상에서 노출이 됩니다. 방금도 비밀노트 톡톡을 하고 있다. 네. 열심히 하고 있다. 그거는 사실 이력서상에도 분명히 그쵸. 기입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네. 높습니다. 그래서 경험 그 자체를 나열하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이거를 왜 열심히 하고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실 이제 많은 시청자들이 특히나 이제 취준생들 입장에서 이거를 시청할 거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조금이나마 정보에 있어서 도움이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기 네. 때문에 평소보다 훨씬 더 열심히 방송에 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비밀노트 톡톡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비밀노트 톡톡 그 자체보다는 내가 왜 그런 열정을 가졌는지를 알 수 있죠. 근데 이 포인트가 왜 중요하냐라고 한다면요. 네. 사실 면접관들은 이 사람의 생각을 알고 싶다 그랬잖아요. 네. 보편적인 생각이라는 거, 즉 누군가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역에서는 이 사람이 열정을 발휘하는 사람이구나라는 정보를 추가로 획득할 수 있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 비밀노트 톡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어떻게 임할지가 훨씬 더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도 누군가한테 도움이 될 만한 일이라면은 절대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할 사람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러한 질문을 하고 그 생각을 듣고 싶어 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답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요. 네.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대답 그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네. 그 대답을 통해서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임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대부분의 친구들은 실수로라도 그냥 경험만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네. 많아요. 근데 얘기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추가 질문으로 반드시 들어올 거거든요. 예를 들면 비밀 톡톡 했습니다. 이렇게만 대답을 했다. 네. 라고 하면 면접관 입장에서는 추가 질문으로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셨어요? 라는 질문.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열심히 하는 거라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이 추가적으로 들어오면서 네. 그 대답을 들음으로써 이 친구는 어떠한 친구겠구나라고 하는 판단 기준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혹시 쌤이 지금까지 들어봤던 뭐 질문 유형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경험형 면접 질문이 있나요? 첫 번째 경험은 면접 질문 가장 어려웠던 거 하나를 꼽자면요. 네. 어떤 걸 얘기하는 게 베스트일지 판단 기준이 잘 안 서는 질문이요. 대표적인 예시 한 가지를 들려면 네. 인생의 가장 큰 실패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실패 경험 좀 들려주시겠어요? 그럼 조금 막연할 수 있는 질문. 그쵸. 네.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게 직무 면접이고 뭐 임원 면접이고 그쵸. 이러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 자격증에서 실패했던 경험 아니면 뭐 재수를 했던 경험 네. 혹은 뭐 어떤 공부를 끝까지 완수하지 못한 경험 뭐 이런 식으로 좀 학업적이거나 직무적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커요. 네. 근데 이 인생이라는 거 직무적인 실패에서 가장 큰 경험이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는 그런 대답을 네. 할 수는 있겠지만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인데 과연 시험에서 떨어진 게 정말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인가요? 그쵸.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거보다 여러분들이 첫사랑에 실패한 게 훨씬 더 큰 실패라고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거는 네. 실패에 어떤 실패를 했는지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왜 실패라고 생각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같은 재수 경험이라고 할지라도 이 재수 생활을 왜 실패라고 생각하는지 누군가는 그냥 입시에 실패했기 때문에 네. 내가 목표로 했던 대학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라고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친구는 부모님이 그래도 1년 동안 믿고 기다려주면서 모든 지원을 다 해주셨는데 네. 그 기대를 저버리는 듯한 행동을 한 것 같아서 라고 이야기를 하는 친구가 있을 겁니다. 네. 전자와 후자는 굉장히 결이 달라요. 네. 전자는 그냥 목표 지향적인 부분을 어필하는 것처럼 들린다면 네. 후자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한테 지원을 받고 누군가한테 보살핌 받은 만큼 그에 합당한 아웃풋을 내고 싶어 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러한 판단 기준이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실패 기준도 그냥 단순히 실패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네. 나는 왜 그걸 실패라고 생각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좀 깨닫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기준은 굉장히 주관적인 기준입니다. 네. 여러분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누군가는 인생의 첫사랑을 실패했다고 생각할 수도 네. 있고 누군가는 성공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네. 연지곤지는 어떤가요?
저는 실패한 적이 없어요. 와. 선생님 봐봐요. 이렇게 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험은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그렇죠. 네. 두 번째로 어렵게 느껴지는 질문이 바로 내가 없다고 느껴지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잘 넘어가세요. 이렇게. 네. 이렇게 넘어가려고 한 거예요. 네. 대표적인 예시 하나 들면요. 네. 제가 친구들한테 들었던 가장 이렇게 난해하다라고 느꼈다고 네. 하는 질문이 가장 창의적으로 일을 해봤던 경험이 있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 제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네. 얘기하자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없는 경험은 절대 없습니다. 창의력은 누구나 다 갖고 있다고 그쵸.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무에서 유를 창조할 정도의 막 예를 들면 애플의 스티브 잡스처럼 뭔가 대단한 뭐 발명을 하고 막 이런 하고 건 아니더라도 했던 네. 거라고 생각하는 오해가 분명히 있는데 창의력이라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과거의 사례나 문제들에서 새로운 응용 방법을 통해서 해결책을 제안한 내용이면은 그 네. 뭐든지 사실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 그래서 내가 조금만 머리를 굴리면은 네. 분명히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요. 맞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네. 그거는 내가 면접 준비하는 과정 중에는 충분히 생각해 놓고 네. 면접을 대비할 수 있는데 네. 그 자리에서 진짜 생각이 막상. 안 날 수 있는 질문이 나오면 어떡하냐라는 질문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은 없다고 하세요. 그냥요? 근데 이게 없다라고 하는 게 네. 그런 경우 없습니다. 이거는 진짜 거짓말처럼 들리거든요. 왜 없다고 생각하는지 얘기하면서 없다고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다만 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들 때 두 가지 네.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방금처럼 연희 씨처럼 제가 사실은 모든 걸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네. 실패 경험이 사실 딱히 떠오르지 않습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들려주는 방식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분위기에 타서 이야기를 하는 방식이에요. 제가 진짜 많이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네. 지금 너무 긴장을 많이 해서 그런 네. 것 같은데 바로 떠오르질 않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약간 지금 실패한 것 같습니다. 약간 네, 이렇게 분위기를. 지금 실패한 것 같네요. 네. 혹시 다른 질문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어. 라고 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공통 질문이기 때문에 네. 면접관들 입장에서는 질문지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고 네. 그 질문지가 그냥 하나, 두 개만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많은 경험형 질문들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 하나씩 뽑아서 그냥 질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혹시라도 없다 그러면 네 괜찮아요. 다른 질문 해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혹시 뭐 최근에 그럼 가장 도전적으로 임했던 사례 있으신가요? 라고 하면서 다른 NCS형 경험 질문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만약에 생각이 안 나신다라고 네. 한다면요. 이렇게 유도리 있게 좀 네. 도망치시는 방법을 택하시는 게 훨씬 더 네. 바람직하지 않을까. 근데- 다만 네. 제가 계속 강조하죠. 네. 경험이 없는 건 없다. 그쵸. 네, 그래서 미리미리 항상 생각해 놓으시고 내가 네. 어떤 경험들이 있었지라고 정리해 놓는 태도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제가 쌤의 그 질문들을 들어보니까 이 경험형 면접인데 어떤 질문을 할지를 모르니까 좀 대비가 어려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쵸? 이게 네. 사실은 준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면접 유형이기 때문에 네. 뭐 내가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네. 사실은 이게 여러분들이 면접 질문에서 그냥 질문만 들었을 뿐이지 네. 여러분들은 항상 노출되어 있어요. 언제 노출되어 있냐? 사실은 서류 전형에서 노출되어 있습니다. 항목들 자세히 살펴보시면 네. 자기소개서 항목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오. 그리고 그 자기소개서 항목들 중에서도 물론 사기업들에서는 이런 경향이 좀 적은데 네. 공기업들 같은 경우 특히 블라인드 네. 채용을 하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질문들이 면접 질문 말고 서류 전형에서도 자기소개서 항목으로 그대로 노출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네. 여러분들 이번에 어디를 지원할 때 A라는 기업을 지원할 때 자기소개서 항목을 쓰시면서 이거를 만약에 내가 면접에서 말로 한다면 어떻게 표현할지를 미리 생각해둬라는 거겠죠.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면접의 준비 과정이 될 수 있어요. 다만 내가 진짜 지원하는 기업들만 대상으로 그걸 준비해 놓는다? 그건 사실은 바보짓이죠. 왜냐하면 자기소개서 항목은 글자 수나 아니면은 그 질문 자체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네. 해봤자 뭐 4개, 5개. 그러면 더 많은 질문지들을 얻고 싶다. 내가 네. 면접을 준비하고 싶다. 이런 경험 질문을 준비하고 싶다. 그러면은 다른 공공기관이나 다른 공기업, 다른 블라인드 채용하는 기관들의 문항들을 미리미리 파악해 놓으시면 좋겠죠. 내가 설사 지원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네. 그 기업들의 문항을 미리 따와서 내가 이걸 말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생각해 놓는다면 그게 사실은 경험형 질문이 답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원래 면접에서는 제가 원하는 뭐 직무라던가 이런 거랑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사실 나를 만들잖아요. 네, 맞습니다. 경험형 면접에서도 조금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직무랑 크게 연관은 없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은 이제 직무에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능력이나 재능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싶으면요, 이렇게 간접적으로 물어보지 않습니다. 대놓고 물어보죠. 네. 이 직무 왜 하고 싶어요? 이 직무를 위해서 그럼 어떤 노력을 해오셨어요? 앞으로 들어와서 어떤 역할과 일들을 하고 싶어요? 라는 질문이 네. 무조건 들어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직관적으로 직무와 나를 연결시켜가지고 어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는 자격증 얘기하셔도 되고, 그때는 내가 인턴 경험이라든지 직무 관련되어 있는 지식, 뭐 네. 재무제표를 공부했다라든지 회계 공부를 했다라는 거 충분히 어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경험형 질문, 인생의 가장 큰 실패가 뭐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지난 시즌에 이 회사를 지원했다가 탈락한 것이 가장 큰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억지로 로열티를 맞추고 짜맞춘다라고 했을 때는요. 네. 그 당시에는 괜찮을 수 있어요. 네. 근데 꼬리 질문에서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뭐가 될 것 같아요? 그때 저희 회사만 지원하셨어요? 무섭다. 다른 회사도 지원하셨을 텐데 왜 네. 굳이 저희 회사만 실패라고 딱 콕 집어서 얘기하세요? 네. 다른 회사 안 지원하셨다고요? 정말이에요? 제가 한번 확인해 봐도 될까요? 그렇게까지 한다고요? 라고 하면 이제 네. 진짜 그 면접자 입장에서는 그쵸. 당황할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거짓말, 속일 필요는 없고요. 네. 어느 정도는 진정성 있게 다가가야 되기 때문에 네. 팩트에 기반한 이야기를 하세요. 다만 그거에 대한 생각, 나는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에 대한 생각은요. 네. 사실은 그 팩트에 기반한다 할지라도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재수에 실패했던 이유를 뭐 부모님의 기대를 실패했다는 이야기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시간을 낭비했다는 생각도 분명히 존재할 수 네. 있거든요. 그 둘 중에 뭘 얘기할지는 사실은 그 면접 자리에서 네. 내가 좀 상황을 봐가지고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지를 잘 집중해 놓으신다면요. 어떤 질문이 들어오더라도 여러분은 좋은 결과 나올 겁니다. 끝으로 그 경험형 면접과 관련해서 짧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네. 네. 여러분들 앞서 제가 이 경험형 질문 자기소개서 항목에서 중심으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지원하지 않는 기업들도요. 자기소개서 항목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꼭 입사 지원 안 해도 최근에 많은 기업들 혹은 많은 플랫폼에서 이 자소 항목들은 다 제공하고 있거든요. 네. 그 항목들 리스트업 다 해놓으시면요. 추후에 내가 진짜 면접 시즌이 됐을 때 면접 대비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시뮬레이션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질문지들을 모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형 면접에 관련돼서 팁을 주셨습니다. 더 빅서클의 이건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모두의 채용 톡톡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톡톡.